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LG화학의 ESG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소개를 하는 LG화학 지속가능 전략팀의 김종필 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LG화학이 2020년에 그 ESG에 대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대내외 공시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공시됐던 자료들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do everything for sustainability growth라는 것들 뭐냐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ESG라는 용어와 sustainability 용어에 대한 혼재를 결국은 sustainability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내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문구를 제목에 좀 넣어봤습니다. 먼저 LG화학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서스테이너빌리티 ESG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ESG에 대해서 이미 다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여러 기업 사례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환경 분야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든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라든지 친환경 제품 폴리의 확대라든 부분들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들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봤고요. 사회 부분, 거버넌스 부분에도 다음에 세 가지 부분을 좀 던져봤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ESG 이사회를 너도 나도 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ESG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 또 ESG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의 KPI와 얼마나 연계되는지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런 부분들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1년여 과정을 거쳤습니다. ESG나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내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사례 벤치마킹을 해보면 다음에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데 앞서서 던진 9개의 질문과 매칭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회사의 ESG,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앞에서 설명드린 9개의 질문과 또 주요 경쟁사로 삼고 있는 혹은 동종사로 삼고 있는 활동의 트렌드를 우선 1차적인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당사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고객을 빼놓을 수 없는데 LG화학도 업종에 대한 트렌드와 업종에 대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고객사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 또 고객사의 전략도 실제로 벤치마킹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앞서서 산업의 트렌드, 질문과 매칭되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전략 방향을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ESG나 서스테이너빌리티 방향성이 회사에 내재화되고 임베딩되고 임직원들이 결국 활동에, 경영활동에 본인들의 업에 본인들의 어떤 업무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핵심 가치, 즉 비전에 이런 ESG와 서스테이너빌리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LG화학은 이런 부분들이 임직원들이 실제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개발, HR의 조직개발과 함께 비전 수립의 서스테이너빌리티 항목을 큰 항목으로 넣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LG화학은 ESG나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용어를 올해 경영회의를 통해서 좀 재정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LG화학의 CEO인 신학철 부회장님께서 세계경제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변화 패널 디스커션으로 참여하신 부분들도 보셨을 텐데 결국은 ESG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이런 정의는 WF에서 매년 발간하는 이어북이라든지 그리고 WF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로스,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접목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결국은 대내외적인 리더십, 더 나아가서 명확한 골, 그리고 결국은 이건 오퍼레이션 혹은 투자와 함께 이어져야 된다는 세 가지 축을 좀 정해봤습니다.
LG화학의 서스테이너빌리티의 1년여의 고민에 의해서 결국 고객, 환경, 사회 분야의 3가지 필러에 9가지 핵심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수자원에 대한 부분이 도출이 되었고요. 사회를 위한 가치 경영에서는 공급망 책임관리, 인권 다양성, 안전 롤리스가 도출이 됐습니다. 고객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에는 결국은 제조, 그리고 화학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책임 있는 제품 개발 생산과 더불어 결국은 이러한 제품들의 폐기뿐만 아니라 순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자원순순 활동,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어떤 생태계 보호까지 연계되는 그런 핵심 과제를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9개 핵심 과제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꼴에 대해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LG화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9개 핵심 과제가 결국은 투자뿐만 아니라 R&D, 제품 생산, 또 사용, 그리고 폐기단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즉 전 밸류체인에 인베딩되고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강조가 되어 왔고요. 더 나아가서 9개 핵심 과제에서 LG화학이 그럼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골을 세팅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의 설정에 있어서 다음에 5가지 목표를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LG화학은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탄소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했고요. 지금 최근에 국가 NDC 목표 상향이라든지 어떤 탄소의 넷제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50년에 19년 베이스로 탄소 중립 성장이라는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50년까지 국내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재생에너지 아리백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20년 7월 달에 대내외 공시되다 보니까 최근에 NDC 목표 상향이라든지 30년의 목표 고도화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목표는 내년 상반기쯤 30년 목표 구체화, 50년 넷제로까지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장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기본적으로 화학업종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실제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 배터리에 대한 자원 선순환 체계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공급망 개발, 더 나아가 폐기물 매립 제로화라는 다음의 목표를 선언을 하고 내부적인 실행 과제를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고민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석유화학은 석유 기반, 화석 기반의 연료를 가지고 연료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결국 바이오에 대한 제품 투입량을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의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탕수수나 옥수수계 같은 경우는 여러 NGO에서 이런 부분들의 원천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망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NGO에서 염려되는 것들의 리스크 해칭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원료 투입을 늘린다면 탄소 저감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대내외 인증을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거점별 공급망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입량을 늘려가면서 기존의 플라스틱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리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지재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탈에 대한 이슈, 또 콩고 아동노동에 대한 이슈, 또 메탈을 수급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내부의 COC, 코드 오브 컨덕을 설정을 하고 협력사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리포팅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협력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어렵다면 내부 컨설팅이나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공급망 투명성을
점차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탄소에 대해서는 결국 포집에 대한 기술과 CO2를 활용한 제품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책과제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상용화 시기를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납사 크래킹에서 나오는 메탄의 이슈라든지 기존의 납사 크래킹에서 나오는 이런 열 에너지를 수소화 혹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깨끗한 전력과 함께 메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과 함께 2025년까지 파일럿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 고탄소 제품, 즉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게 많았다고 하면은 앞서서 설명드린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바이오 원료를 통해서 결국 제품 포트폴리오와 밸런스를 맞춰갈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고탄소 제품이 아닌 저탄소 경쟁력을 가진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원화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별로 전지재료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사업장들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보다는 일부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2030년까지 해외 사업장과는 아리백 100%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다만 국내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 LG화학은 국내 사업장 같은 건 녹색요금제나 중국도 PPA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좀 빠르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목표를 조금 앞으로 당기다든지 혹은 전략방향의 고도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아리백 이니셔티브 가입뿐만 아니라 도입 연도를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기계적 재활용을 한 제품 상용화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화학적 재활용을 한 플라스틱 재활용은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내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그러면 결국은 외부의 전력이라든지 외부에서 사올 수 있는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간접 배출에 대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LG화학도 LCA라는 파트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2023년 상반기까지 LG화학에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탄소 측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측정을 통해서 시장과 고객에 LG화학의 제품당 톤당 탄소 배출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LG화학이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원료라든지 폐기단 이런 부분들도 고객사나 혹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투명한 탄소 측정과 환경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투자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 달에 LG화학의 CEO인 신학철 부회장님께서 2025년까지 10조 투자에 대한 계획을 좀 밝히셨는데요.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탄소 제품이 아닌 친환경 소재 중심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비즈니스, 전지주 소재 중심의 이모빌리티, 글로벌 신약에 대한 적절한 투자과 함께 채용,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객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입니다. 지금 LG화학은 창사 이래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제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탄소에 대한 거는 규제 관점으로 접근을 했지 이거를 비용 관점에 대한 코스트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라든지 이런 공급망 이슈는 제조업에 있어서 전환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만큼 준비하느냐, 얼만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내실 있는 목표를 실행하느냐가 결국은 5년 뒤에
10년 뒤에 기업의 변화된 모습을 좀 나타낼 것 같은데요. LG화학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소재, 종합전지, 글로벌 혁신적인 신약회사의 세 가지 팀 방향으로 투자와 골과 실행을 가속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LG화학뿐만 아니라 LG화학에 속해 있는 여러 협력사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